안녕하세요. 2022년 6월 22일 디몽모닝입니다. 오늘 가져온 이야기는 누리호 발사 성공이에요. 이걸 가져온 이유는 한국의 과학기술 그리고 정보기술 수준이 상승했다는 뜻이며 앞으로도 각광받을 것이라는 의미이기 때문입니다. 한국은 이제 미국, 러시아, 프랑스, 중국, 일본, 인도에 이어서 7번째로 오로지 스스로의 힘으로 1톤 이상 위성을 발사해 궤도에 안착시킬 수 있는 능력을 갖춘 국가가 되었습니다. 이게 왜 그렇게 중요할까요? 뛰어난 기술 발전의 결과물 그 자체이자 상징인 우주 경쟁에 참여할 수 있는 반열에 올랐기 때문에 당연히 맞는 얘기지만 한국 입장에서 다시 한번 7개 국가를 화면 지도에 나열을 해봅시다. 미국, 프랑스, 네 당연히 우주에 진출했을 법하고 선진국이긴 하지만 한국 입장에서는 상당히 거리가 멀리 있는 국가네요. 사실상 지구 반대편 또는 그만큼 먼 위치에 있는 국가라고 할 수도 있고요. 그 다음 어디? 러시아, 중국, 일본, 인도 이 국가들 어딨죠? 지도의 점을 콕콕콕 찍어보면 바로 한국 옆에 붙어있는 국가들입니다. 네, 세계에서 우주로 로켓을 발사해서 실제 위성을 안착시킬 수 있는 국가가 전 세계에 단 6개 있었는데 그중 4개가 한국 이웃 국가인 셈이에요. 정말 경쟁 박 터지는 위치가 아닐 수 없습니다. 끝없는 경쟁 시스템의 피는 다 여기서 온 거 아닌 건가 싶은데 아무튼 기술의 발전이 국가의 경쟁력과 무관하게 발전할 수 있는 것도 아니고 결국 그 과학기술의 발전은 정보전, 관련 기술 산업의 발전, 국방력 강화 등 어떤 방향으로든 국력에 영향을 끼치게 되어 있는데요. 한국은 이제 우주 경쟁에 참여 가능한 수준으로 이들 내 국가 사이에서도 크게 뒤처지지 않는 위치에 도달한 것이죠. 국가들을 놓고 봤을 때 기술로 보나 경제력으로 보나 경쟁의 끝판왕 같은 아시아 한복판에서 과학기술로도 어느 정도 위치를 갖게 됐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모두들 외신에서도 대단하다 박수를 쳐주고 있는 것이죠. 물론 가장 기뻐해야 할 것은 한국 스스로지만요. 누리호 2차 발사는 6월 21일 오후 4시에 이루어졌는데요. 날씨의 도움도 필요했는데 제가 출퇴근하는데 햇살도 따갑고 더워서 혼났지만 날이 맑아 누리호가 발사되기에는 제격인 날씨였습니다. 주요 포인트만 보자면 누리호 발사 2분 후 62km 높이에서 1단 로켓이 분리되어 발사 3분 후에는 페어링이라고 부르는 성능 검증 위성을 보호하고 있는 덮개가 분리되었습니다. 그리고 발사 15분 이내에 700km 상공에서 성능 검증 위성과 모형 위성 두 종류의 위성 모두 분리되어 궤도에 안착시킨 것으로 알려졌죠. 여기서 위성이 두 가지나 언급이 되는데요. 모형 위성은 누리호가 본래 성능대로 무거운 물체를 싣고 잘 발사되는 것인지 확인하기 위해서 싣는 것인데요. 실제 동작하는 성능 검증 위성과 달리 모형 위성은 무게추의 역할 정도라고 보시면 됩니다. 얘가 정말로 실용 위성의 기준인 1톤 이상, 즉 1.5톤을 성능대로 날려보낼 수 있는 거 맞나? 확인하려고 무게를 더하는 용으로 실은 거예요. 모사체라고 부르기도 하죠. 그리고 성능 검증 위성은 이름에서 보듯이 누리호 성능 검증과 함께 우주에서 필요한 다양한 기술이 우주에서 실제 잘 동작하는지 보려고 쏜 건데요. 누리호가 성능 검증 위성 자신을 궤도에 올려놓는지 확인하는 것과 함께 위성에게 필요한 다양한 기술들의 동작을 확인시켜 줄 겁니다. 위성의 자세를 잡는 것, 촬영, 데이터 저장 및 송신, 추가 위성 사출 같은 것들 말이죠. 굉장하죠? 다만 이때 발사 후 뉴스를 지켜보던 일반 사람들 사이에서는 약 5시까지도 웅성웅성할 수밖에 없었는데요. 시간상으로 누리호는 오후 4시 발사 이후 4시 15분 사이에 모든 초기 임무를 수행하고 완료한 것으로 알려졌지만 이걸 육안으로 지켜보고 성공했는지 알 수 있는 것이 아니기 때문이었습니다. 다시 말해서 이때 누리호는 과정 중에 발생한 데이터를 계속해서 송신하고 이 데이터를 나로 우주센터에서 수신을 해 열어보고 예상대로 진행되어 문제가 없는 것이 맞는지 분석하는 데만 30여 분의 시간이 걸린 것이죠. 예를 들어 특정 로켓의 분리 타이밍, 현재 고도 대비 위성 분리 절차상의 시간 간격 등이 예상대로였는지 하나하나 분석한 다음 여기까지 문제 없었다고 얘기해야 되기 때문이에요. 야구에서 투수가 공을 던지고 포수가 공을 받은 다음 잘 받았어 하는 식으로 포수가 확인해 줄 수가 없기 때문에 실제 성공까지 15분이 걸린 것과 별개로 과정의 성공 확인까지는 시간이 30분 이상 더 걸린 것입니다. 그래서 최종적으로 1시간 10분이 지난 오후 5시 10분에 공식적인 브리핑을 통해서 누리호 발사 성공이 인정되었죠. 물론 이후에도 발사된 위성의 경우 남극 세종기지 안테나를 통해서 성능 검증 위성의 교신 성공을 했고요. 위치 확인까지 마친 상태였습니다. 그리고 오늘 22일부터는 새벽 3시부터 지속적으로 대전 항공우주연구원과 교신을 통해서 세부 상태 확인에 들어간 상태고요. 또한 추가적으로 알아보니까 22일 오늘 새벽 동안 성능 검증 위성이 보낸 자료로 확인 결과 누리호는 15분 45초 만에 임무 수행을 한 것으로 알려졌고요. 위성에서 직접 촬영한 사진과 데이터들이 지속 수신되고 있어서 공개되었습니다.
참고로 1차 나로호 발사는 2021년 10월 21일에 있었는데요. 엔진 연소 시간이 목표보다 46초 부족한 사고가 발생하며 앞서 말한 목표 높이인 700km에 도달했을 때 초속 7.5km의 속도여야 했는데요. 이 속도에 미치지 못하면서 결과적으로 목표 달성을 실패했었습니다. 그리고 8개월 후 2차 나로호 발사에서 성공을 하게 된 것이죠. 물론 이번에도 강풍 이슈 등으로 6월 15일에는 발사하지 못하고 연기되고 16일에는 여러 문제 확인 및 해결 등을 거치며 드디어 21일 발사에 성공한 것입니다. 게다가 1차 때는 로켓에 실린 위성이 실제 동작하는 위성이 아니라 무게만을 맞췄었던 모형 위성만이었는데요. 이번 발사 때는 아까 얘기한 것처럼 정말 동작하는 성능 검증 위성을 함께 발사한 것이기 때문에 더욱 값진 성공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누리호는 앞으로 4번의 발사가 더 이루어지면서 100% 국내 기술로 만들어진 시도가 계속해서 자리를 잡아갈 예정으로 알고 계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정리하자면 길게 말할 것 없을 것 같네요. 네, 이제 한국은 원할 때 위성 발사와 우주 탐사를 할 수 있는 국가가 되었습니다. 미국, 프랑스, 러시아, 중국, 일본, 인도에 이어 실용 위성을 발사할 수 있는 7번째 국가이면서 그날이 바로 2022년 6월 21일 어제였습니다. 오늘도 있어 보이는 경제 정보 기술 이야기로 커피 한 잔을 즐기실 수 있도록 준비를 해봤는데요.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상 티모기였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까지 부탁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 영상은 많은 시청자분들과 여기 계신 후원자분들을 통해서 제작이 되고 있습니다. 박윤아님, 후루뚜루뚜님 후원 감사드립니다.